정말로 이 한심한 인간이 내 아버지라고. 공진단은 엄마에게 틈만 나면 돈을 뜯어가는 남자 제비 진상구가 자신의 생부란 사실을 알고 놀라서 주먹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홍혜교 또한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여지껏 자기가 혼외자이기는 해도 재벌 아들이라는 자부심에 살아왔던 공진단이라 여자에게 돈이나 뜯는 제비 같은 이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엄마인 홍혜교마저 싫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의 비밀을 공진단에게 털어놓은 홍혜교는 반면 후련한 마음도 있었고, 어차피 이왕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 공진단이 진상구를 아버지로 인정해서 셋이 알콩달콩 살면 어까 싶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런 홍혜교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공진단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 못하고 진상구의 면상조차 꼴보기 싫어져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로 달려와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혜교가 달려와 공진단을 위로하려 하자 홍혜교의 손길을 뿌리친 공진단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인간이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뻑하면 엄마한테 돈이나 뺏는 게 무슨 아버지야?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인간이 자기 여자한테 삥이나 뜯는 놈들이야. 어떻게 만나도 저런 인간을 만나? 그리고 뭐? 내가 저런 인간 아들이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난 절대 인정 못해. 홍혜교는 이런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을 진상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진상구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상구씨가 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알아? 공진단은 홍혜교로부터 진상구가 사람을 사주해서 공마리를 차로 치려다가 고필승을 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진상구가 가져간 5억도 그 때문에 필요한 돈이라고 대신 진상구를 변명해주기 시작했지만, 공진단은 이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가 싶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에 이제 공진단은 큰 실수까지 저지르고만 진상구와는 확실히 관계를 끊어야겠다 싶었고, 홍혜교에게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엄마, 나야 저 인간이야? 둘 중에 한 명만 잘 선택하도록 해. 저런 인간을 옵션으로 달고 온다면 난 엄마 버릴 수밖에 없어. 저 인간이 마리를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 사람은 우리랑은 끝인 거니까. 그러던 중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진상구는 공마리 교통사고를 지시받았던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그 전화를 받았지만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말하는 걸 듣고는 그가 이미 경찰이나 공진택에게 잡혔다는 사실을 눈치로 알고야 말았습니다. 평생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온 진상구였기에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빨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본인도 들키기 전에 5억이나 챙겨서 멀리 도망을 가야겠다고 판단해 집으로 가서 여권부터 챙겼습니다. 진상구는 짐을 싸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저런 것도 아들이라고. 이런 괘씸한 놈. 내가 지를 위해서 마리도 죽이려고 한 건데 애비 진심을 이렇게까지 밖에 몰라줘. 홍혜교도 아들과 나중에 하나만 택한다면 당연히 지 아들을 택할 테니까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되고 말 거야. 게다가 이 5억이 필요 없어진 걸 알게 되면 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 돈을 돌려줘? 이제 자식도 필요 없고 첫사랑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말 테다. 진상구는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모든 짐을 싼 다음에 여권을 챙겨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마리를 죽이려고 했던 범죄자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 듣게 된 공진택은 진상구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가 홍혜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공진택의 비서가 와서 말하길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공진단 대표께서 어제 5억이란 거금을 홍혜교 씨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체하셨고, 은행에 문의한 결과 홍혜교 씨는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빼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상쩍은 느낌을 받은 공진택은 범죄자가 감금되어 있는 별장으로 가서 혹시 진상구로부터 받기로 한 게 있냐고 물었죠. 범죄자는 덜덜 떨면서 말을 하길, 네, 있습니다. 5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 5억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나서 다시는 안 돌아오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발 저 좀 풀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공진택은 진상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우리 딸 죽이려던 놈이 확실해. 그러자 범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진택은 공진단이 공마리를 죽이기 위해 진상구에게 5억 원을 주었고, 홍혜교가 중간에 현금을 나르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홍혜교는 소금자로부터 진상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놀라서 공진단에게 달려와 이 사실을 알렸어요. 진단아, 큰일 났어. 내 아버지 사라졌대. 아예 집에서 짐까지 다 뺏어 가버렸대. 그러자 공진단이 홍혜교에게 말하길, 차라리 잘 됐네. 그런 인간이랑 엮이는 것보다 100배 낫지. 엄마도 이제 그 인간 신경 쓰지 마. 공마리 사건 엮이면 우리 정말 끝나는 거야. 그러자 홍혜교는 울면서 애원을 하나 했습니다. 내 아버지 그렇게 나쁜 인간 아니야.
진짜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 인간이 예전부터 좀 모자라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치기는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그 5억 내가 도로 찾아올게. 너한테 미리 사정 말하지 못하고 돈부터 달라고 한 거 미안해. 홍혜교는 자신과 공진단이 하는 대화를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상구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했지만 공교롭게도 이 모든 이야기를 문 밖에서 공진택이 듣고 있었고 공진택은 진상구를 공진단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홍혜교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죠. 뭐라고? 진상구란 인간이 공진단 아버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게 공진택은 공진단이 자신의 이복 형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공진택의 칫솔 하나를 몰래 가지고 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홍혜교는 진상구에게 계속 전화를 걸며 한 번만 꼭 만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애절한 홍혜교의 목소리를 들은 진상구는 이제 필리핀으로 떠나면 영원히 못 볼 텐데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다리 위에서 10분 정도만 보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잠깐 볼 수 있게 되었고 홍혜교는 진상구를 달래며 이야기했어요. 진단이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할 말 못할 말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했던 거야. 그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진상구는 자기도 진단이를 이해한다면서 너무 염려치 말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다시 공항으로 가려고 했지만 홍혜교가 그런 진상구를 붙잡았어요. 근데 그 5억? 그 돈은 왜 그 사람 안 줬어? 이 캐리어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지? 그러자 진상구가 당황하며 둘러댔어요. 그 인간 이미 다 들킨 것 같아. 연락해도 연락도 잘 받지 않아. 그래서 전해줄 수가 없었어. 그러자 홍혜교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럼 이 돈은 다시 나 돌려줘야지. 이 돈 갖고 어디 가려고 한 건데. 이 돈을 왜 자기가 가지고 가는데? 홍혜교는 언성을 더 높이며 말했죠. 정확히는 내 돈도 아니고 진단이 돈이야. 자기 아들 돈까지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자 진상구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말하길. 아버지? 웃겨라. 걔가 나를 뭐 아버지로 생각이나 한대. 나도 진단이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까 걔가 나한테 하는 거를 봐봐. 그게 어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야? 나도 이제 그 자식 다시는 안 봐. 이 5억도 내가 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다가 필요해진 돈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가질 자격이 있지. 그렇게 진상구는 뻔뻔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홍혜교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상구는 5억이 든 캐리어 가방을 들고 인천 다리 위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에 다시 타려고 했지만 홍혜교가 말리기 시작했고 이 와중에 캐리어는 강 아래로 떨어지며 가방 문이 열려두니 모두 헐헐 공중 위로 날아다니며 강 위로 떨어지고 말았죠. 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란 진상구가 캐리어를 잡으러 몸을 기울였다가 그만 다리 난간에 매달리게 되었고 홍혜교가 본능적으로 진상구의 손을 잡았지만 두 사람은 그만 돈가방과 함께 모두 강 아래로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풍덩 빠지는 소리를 듣고 택시 기사는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간신히 목숨만을 건진 채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지만 5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진단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공씨가 아니라 진씨임이 모두 밝혀지게 되었고 공말이 사건의 배우로 오해까지 받게 되면서 공진택에게 싸다구를 맞고 멀리 도망가려고 돈을 챙겼지만 공진택은 이미 공진단 앞으로 된 계좌를 모두 동결해버렸기에 10원 한 장 건질 수 없었죠. 그렇게 홍혜교, 공진단, 진상구 모두 자멸하는 결과를 갖고야 말았네요. 그리고 얼마 후 배우 생활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 박도라가 할머니와 함께 식당을 열고자 했지만 개업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고필승이 웬 캐리어 가방을 하나 들고 박도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진상구가 들고 다니던 캐리어였죠. 진상구를 추적하던 공진택의 비서들이 한 장 한 장 강에서 찾아낸 돈이었고 이 돈을 공진택에게 갖다 주자 공진택은 이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며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박도라와 박도라의 할머니일 거라고 말하며 고필승에게 전해준 것이었죠. 이 돈을 기반으로 삼아 개업한 박도라 할머니의 식당은 완전 초대박이 나서 줄을 2시간이나 기다려야 간신히 먹을 수 있는 대박 식당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